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대표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엄청 긴장했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베이지, 글로벌 호텔 브랜드 중에 어디가 최고라고 생각해? 당황했죠. 저는 신입이고 호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대답은 해야 되니까 일단 아는 호텔 브랜드 쫙 긁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갑자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포시즌스. 사실 전 그때 포시즌스라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베이지도 이제 호텔 취재 다녀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하면서 유유히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뭐야 뭔데 했는데 진짜 얼마 뒤 호텔 취재하고 나서 포시즌스가 파라다이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텔 브랜드 이야기 첫 번째 주인공은 저의 최애 호텔 브랜드인 포시즌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뿌려진 포시즌스 호텔 리조트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그것도 럭셔리급으로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럭셔리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분부터 소개해야 됩니다. 포시즌스 호텔 앤 리조트의 창립자이자 CEO인 이자도어 샤프입니다. 캐나다 태생으로 24살 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 신혼여행에서 들른 호텔에서 무지하게 불편한 경험을 한 게 호텔 사업에 뛰어든 계기라고 합니다. 에이씨,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낫지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결심하고 6년이 지난 1961년 봄 드디어 캐나다 토론토에 포시즌스 호텔 1호점을 오픈합니다. 럭셔리 호텔은 아니고 작은 모터 호텔이었어요. 모터 호텔이라고 하면 호텔보다는 안 좋고 모텔보다는 고급진 뭐 그런 수준의 호텔인데 포시즌스의 첫 시작이 이 모터 호텔이었다는 거죠. 좀 의외지 않나요? 아니, 사업 결심하고 6년 동안 대체 뭘 했길래요? 물론 돈도 모았겠죠. 하지만 이자도어 샤프는 이 시간 동안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야 됐대요. 무려 5년 넘게. 젊은 사람이 호텔 세우겠다고 하니까 허파에 바람 찼네 뭐 이랬겠죠. 나중에 포시즌스의 회장님이 될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렇게 지어진 호텔은 이자도어 샤프를 비롯해 이자도어 샤프의 아버지와 3명의 파트너가 함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처음 해본 사업이라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았을 텐데 이 호텔 대박이 납니다. 웬만한 럭셔리 호텔보다도 잘 나갔어요. 사람들이 이자도어 샤프에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성공 비결을 알려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이자도어 샤프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이 호텔 처음 지었을 때 대단한 성공 바라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계속 단골이 많아진 이유는 뭐냐? 우리 포시즌스만의 명품 서비스 때문이라고 생각해. 명품 서비스 만드는 거 그거 어렵지 않다? 일명 골든 룰 이거 하나만 잘 지키면 돼. 회사, 직원, 손님, 호텔을 유지하는 이 3가지가 항상 동등한 상호 존중 관계가 돼야 된다는 규칙이지. 그러면서 이 상호 존중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직원들이 행복하고 직원들의 일의 만족도가 높아야 고객들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은 대접받은 만큼 직원들을 존중하고 존중받은 직원들은 또 회사에 헌신하고 그런 구조죠. 당시만 해도 노동자는 회사의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시대였고 호텔업계에서 손님이 왕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직원을 손님만큼이나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이 말은 좀 파격적이었어요. 저러다 망한다는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 10년이 채 흐르지 않은 시간 동안 이자도어 샤프는 3곳의 호텔을 더 오픈하면서 이 골든룰의 효과를 어느 정도 입증을 해냈습니다. 1970년대는 포시즌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해였어요. 60년대 중반부터 슬슬 대서양 횡단 제트기가 비행에 성공하고 70년대에 빵! 뜬 거죠. 상업 비행이 본격화되면서 미주, 유럽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 건너 서로의 대륙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이자도어 샤프도 영국 런던에 들렀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포시즌스 호텔의 방향성에 대해 깨닫게 되는데요. 여행 중에 런던에서도 고급 호텔들이 모여있다는 하이드파크에 갔는데 세상에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랜드 스케일 호텔이 이렇게나 많은데 다 화려하고 앤틱하기만 한 게 너무 똑같았다는 거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잘 어울릴 현실적인 호텔이 필요하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포시즌스의 4가지 비전에 대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적고 여기 효과 넣어주실 거죠? 이걸 다 담아낸 호텔을 하이드파크에 오픈하게 됩니다. 바로 In on the Park London이라고 지금의 포시즌스 런던 앤 파크레인 호텔입니다. 대부분의 호텔 관계자들은 이 호텔이 실패할 거라고 했대요. 유서 깊은 그랜드 호텔 사이에서 새로운 컨셉의 호텔이 살아남기란 어렵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 호텔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올해의 유럽 호텔로도 선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촉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4가지 비전을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트렌드를 정말 잘 탔거든요. 장거리 국제 비행이 늘어나니까 분명히 새벽 비행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호텔 체크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당시만 해도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 포시즌스가 딱 파격적이고 재빠른 마케팅을 해낸 거죠.
영국까지 진출했으니 이제 어디를 가야겠어요. 1980년대 많은 사업가들이 꿈꾸던 그것, 아메리칸 드림.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으로 몰려드는 젊은 사업가들 중에 이자도어 샤프도 있었습니다. 미국을 얻고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 것이죠. 이미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성공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시간이 곧 돈이었던 미국인들 사이에서 간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내세우는 포시즌스 호텔은 그야말로 베스트 초이스였습니다. 실속주의 고객층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포시즌스는 10년 동안 약 10개 도시에 신규 호텔을 오픈했어요. 여기에는 레지던스형이나 풀서비스 스파, 골프 코스 등을 갖춘 등 기존과는 다른 컨셉의 호텔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1년에 한 번꼴로 새로운 컨셉의 호텔을 내놓은 건데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 30년간 캐나다, 미국, 유럽을 발판 삼아 영향력을 넓혀왔던 포시즌스. 90년대부터는 전 세계를 무대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확장의 메인 아이템으로 선정된 것은 바로 럭셔리 휴양 리조트. 당시 전 세계 자본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탐험심이 깊었는데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난 후에 찾아온 허망함, 그 허망함을 채워줄 새로운 파라다이스가 필요했을 겁니다. 자본주의의 달콤함은 온전히 누리되 속세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그 이중적인 심리를 포시즌스가 제대로 캐치해낸 거죠. 1990년 하와이 마우이 섬의 첫 휴양 리조트를 선보인 걸 시작으로 이듬해엔 신비의 섬으로 불리던 카리브의 네비스 섬에 리조트를 지었는데요. 결과는 역시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네비스 섬은 카리브해 전문가들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만큼 희귀했던 곳이라 더 인기가 높았다고 해요. 워낙 자연 속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건축하는 동안 재해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리조트로 지어져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랑받는 포시즌스 호텔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포시즌스는 프라이빗한 부지를 찾아서 리조트들을 완성해냈는데요. 자본가들 사이에서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성공에는 탁월한 위치 선정과 화려한 인테리어도 한몫했지만 포시즌스만의 현지 액티비티 프로그램도 큰 인기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지금도 이것 때문에 포시즌스 리조트만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놀이, 골프 이런 식상한 거 아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산책을 하고 몰디브에서는 돌고래와 수영을 하고 베트남에서는 물소와 함께 논밭을 거닐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제가 남하의 리조트 갔을 때 그 바닷가 앞에서 전통 낚시하기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걸 못 해본 게 아직까지 아쉽네요. 어쨌든 이렇게 준비된 프로그램만 해도 리조트에서의 2박 3일 부족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난도 많았어요. 리조트 만들려고 천혜의 자연을 해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비단 이거는 포시즌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호텔 브랜드라면 다 풀어야 할 숙제긴 하죠. 어쨌든 이걸 의식해서인지 1993년부터 포시즌스 호텔은 역사적인 건축물의 예술성과 지속 가능성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수녀원을 그대로 살려서 지은 밀라노, 과거 형무소를 개조해 만든 이스탄불 술탄 아흐메트, 1928년 지어진 유명 호텔을 개조해 만든 조르주 V 파리, 이외에 부다페스트, 플로렌스까지. 단순히 효율만을 쫓아 호텔 리조트를 지었던 옛날과는 달리 조금은 낡았지만 앤틱하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호텔들을 지어낸 거죠. 이곳들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약간 호텔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유적지 한가운데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다 라는 식으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포시즌스는 1992년 아시아 최초로 일본 도쿄에 포시즌스 호텔을 오픈하면서 동아시아권에도 진출했어요. 이후 2000년대, 2010년대에는 중동,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서비스 대륙을 점차 넓혀나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50주년을 맞이했죠. 큰 기대도 없이 지었던 그 작은 모터 호텔이 어떻게 이렇게 큰 글로벌 호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성공 비결에는 앞서 말했던 명품 서비스의 골든 룰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같은 포시즌스는 없다. 다양한 글로벌 호텔 브랜드를 방문해봤는데 몇몇 곳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느낌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포시즌스 호텔과 리조트는 같은 국가, 같은 도시 내에 있어도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발리에는 포시즌스 리조트 발리 진바란 베이와 발리 사얀 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해안 절벽이 멋지게 보이는 진바란 베이는 어디서든 광활한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게끔, 우거진 숲이 매력적인 사냐는 정글 속 전통 가옥 생활을 즐길 수 있게끔 설계와 인테리어를 달리했어요. 또한 이스탄불에 있는 포시즌스 이스탄불의 술탄 아메트와 에터 보스포르스도 보면 같은 이스탄불 호텔이라도 한 곳은 형무소를 개조한 곳이라서 히스토릭한 느낌이 들게, 다른 한 곳은 보스포르스 해역과 잘 어울리게 럭셔리한 느낌으로 꾸며놨죠. 이렇게 포시즌스 호텔은 어느 하나 똑같은 비주얼이 없어요. 우리는 쿠키를 자르듯 개성 없는 호텔과 리조트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저마다 그 지역의 특징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포시즌스와 다른 호텔 브랜드가 가장 다른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매번 다른 것만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브랜드가 엄격한 자신들만의 룰을 갖고 있듯 포시즌스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시즌스는 전 세계 럭셔리 호텔의 표준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사소한 것에서도 자신들의 규정을 지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모든 지점에서 제공하는 샤워기 수압, 크루아상이 구워진 정도, 과일이 썰어지는 크기, 얼굴 마주치면 몇 초 안에 응대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요. 이 모든 게 표준 방식에 따라 세팅됩니다. 심지어 1970년대부터는 포시즌스 호텔과 리조트의 건축과 리노베이션을 대부분 같은 업체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스타일이나 인프라 구조까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포시즌스 호텔의 유독 비즈니스맨 단골 고객층이 두터운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 달라지는 환경 사소한 것에도 피곤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럴 때 포시즌스가 제공하는 통일성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하드웨어는 이국적인데 소프트웨어는 내 집같이 편안한 게 최고 아니겠어요? 현대사회의 여행자들을 위한 사치, 포시즌스의 모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포시즌스는 다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너무 비싼 가격이다. 하긴 국가와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자연 친화적인 리조트일수록 1박에 200~300만 원을 호가하거든요. 하지만 포시즌스는 당당하게 답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사치를 즐기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다. 어차피 누군가가 사치를 즐겨야 된다면 후회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게 자신들의 롤이라는 거죠. 남들에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 썩 마음에 들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마인드 필요한 거 아닌가요? 2010년대에 들어서 포시즌스의 스케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럭셔리 세계 일주 여행 상품인 프라이빗 제트 투어를 출시했는데요. 이 티켓을 구매하면 평균 한 달의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포시즌스의 호텔과 리조트에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만 해도 1억 중반을 호가하는 헉소리 나는 가격이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서 티켓 구하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처럼 포시즌스 그룹은 이유 있는 사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구현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여행, 항공, 호텔 산업이 시들해진 요즘이지만 포시즌스 호텔은 계속해서 신규 호텔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에 쫙 이렇게 6곳의 호텔들이 오픈할 예정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차오프라야강 앞에 있는 방콕 지점인데요. 당장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잘 봐뒀다가 나중에 코로나 나아지면 오픈 프로모션 겟해서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포시즌스 호텔 앤 리조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단순한 객실 리뷰만 하다가 호텔 브랜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니까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땠나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프레스티지 고릴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